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58세 25년 빚 때문에 터널에 갇혀 사는 기분이었습니다. 돈 없으면 남도 남이지만 내가 먼저 기죽어서 인간 구실하기 힘듭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아이고, 25년 동안 빚이면 거의 청춘을 다 바치셨네요. 맞죠? 뭐 어떡하다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25년 동안은 청춘을 바쳐가면서 빚만 갚았다 이 말이잖아요. 그럼 빚을 완전히 청산하신 거죠. 근데 빚을 청산하고 나니까 이미 난 이제 노년에 접어드는 이제 중년 마이가 돼버렸습니다. 곧 있으면 한가위 받아보는. 물론 지금 58세면 엄청나게 늙었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청춘에 이제 말기에 접어드는 거죠. 청춘이 완전히 끝났죠 어떻게 보면. 이분이 이제 빚이 지기 초창기 때는 그래 젊었을 거 아니에요. 혈기왕성하고. 그런데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이제 난 나이 먹은 중년이 돼버렸습니다. 뭐 어떤 빚 졌는지 모르겠네요. 예. 와,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. 내가 어떤 빚이 있는데 너무 커요. 그걸 꾸역꾸역 갚아나가. 근데 다 갚아나가니까 내가 이제 많은 시간 지감했어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빚 갚고 나면 막 후련하잖아요. 후련할 것 같잖아요. 근데 허무하대요. 그러니까 좀 수억 대 빚 있잖아요. 엄청나게 큰 빚을 져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일만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갚아나갈 경우에 다 갚았어.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죠. 다 갚았는데 이제 다 갚고 나 소감이 어떻습니까? 물어보면 허무하대 이게. 뭔가 다 갚고 나면 해방될 거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갚기까지 시간들 이 많은 시간들 난 빚 갚는 데만 쏟아부었네.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을 텐데 남들 뭐 놀고 즐길 때 나는 빚만 갚았네. 빚만 갚다 보니까 다 갚고 보니 나는 쭈글쭈글 늙어버렸네. 고생대로 하고 뭔가 허무하다는 거지 이게. 그래도 대단하시네요. 저렇게 25년 동안 빚 갚는다는 게 정말 힘든데 지금 빚진 사람들 중에 과연 저렇게 20년 30년 동안 빚만 갚으라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? 물론 이분이 빚 갚는 동안 뭐 정말 일만 하진 않았을 거야. 예. 뭐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좀 휴식도 하고 막 그랬을 거야 이게. 제가 그런 말 들었거든요. 뭐냐면 좀 과도한 채무를 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연끌해가지고 이제 과도한 좀 빚을 진 사람도 있잖아요.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오히려 빚 갚는데 전력 투구하면 지친다고. 차라리 어차피 금방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압박 덜 받고 갚는 게 낫다.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괜히 갚겠다고 무리하면 다쳐버리면 일 더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꾸역꾸역이라도 차분하게 갚아나가는 게 낫다.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. 근데 저는 살면서 잘한 게 일단 저는 빚진 적은 없어요. 빚지는 걸 정말 싫어해요. 누구한테 이렇게 좀 과시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빚지는 거 싫어해.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을 잘 번다거나 뭐 능력이 좋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저는 항상 어떤 마인드 가지고 있었냐면 없으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. 없으면. 내가 돈이 없으면 할부로 사지 말고 내가 돈이 없으면 차 뽑지 말고 내가 돈이 없으면 뭐 대출 같은 거 받지 말자. 그래서 아직 제가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. 그렇다고 저희 집이 잘 살았던 거 아니야. 저희 집 힘들게 살았어요, 여러분.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. 그래도 저희 가족이 고마운 게, 뭐, 저희 집 힘들게 살았지만, 그래도 대출 같은 건 안 받았어요. 대출 같은 거. 항상 없이 살았어요. 근데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죠, 이게. 얼마 안 되는 거가 쪼개가지고 막 아껴 쓴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. 만약에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대출 같은 거 손대고 했으면, 뭐, 지금 같은 인생 꿈도 못 꿨겠죠, 이게.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. 집안이 어려운데, 이제 대출 같은 거 받고 이제 좀 일 키웠다가 인생 꼬이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. 주변에서. 그래서 그런 게 좀 겁나기도 했어요, 이게.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자. 일 벌리지 말자. 그런 마인드예요. 근데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빚을 충분히 갚을 만한 어떤 능력과 깜냥이 안 되는데 좀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문제 일을 벌리긴 하는데 수습이 안 돼, 이게. 예. 그러니까
대출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데 뭐 갚은 문제가 없죠. 근데 못 갚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. 네. 사람이 빚진다고 다 일 열심히 하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막상 빚진 돈을 갚으려고 엄청 힘들잖아요, 이게. 근데 요즘 보면 젊은 나이 때 빚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. 젊은 나이 때 빚진다는 것은 나이 먹어서 보다 나은 삶이 기다리기 힘들다는 거죠. 그래도 옛날 때랑 다른 게 요즘에 빚진 분들 그래도 뭐 구제하는 그런 건 있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자기가 진 빚을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갚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애초에 자기가 만든 짐을 스스로 이렇게 짊어지고 끝까지 극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들어준다 한다거나 이제 자기 그걸 회피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있잖아요. 앞으로 자기가 인생에서 뭐 어떤 난관이 생기면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. 빚져놓고 나라에 뭔가 탕감받으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? 못 살아 이게.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개인이 빚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.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빚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 이게.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뭐 큰 돈을 모은다거나 스스로 자립하기 힘들 겁니다. 빚 다 갚기 전까지는. 그리고 지금 빚진 사람들 중에 빚진 가정을 가진 분들 중에 휘청거리는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. 이게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이제 좀 봐야겠죠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 인생의 돈이 최고더라. 살아보니 라고 적어졌습니다. 근데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해요.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한 40 이상 가신 분들은 다 공감해요. 나이가 많을수록 이 말에 공감해요. 나이가 많을수록.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. 네.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내용들이 많아.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나가셔가지고 나이 먹을 최고가 뭐냐. 자식보다 돈이더라. 아니, 배우자보다 돈이더라. 이런 말 해요. 진짜로. 나이가 이제 엄청 많은 분들. 머리가 희끗하시고 딱 이제 노년의 나이 접어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자식 다 필요 없다. 만화도 필요 없어. 돈이 최고야, 돈이. 옆에 있어서 뭐하냐. 이런 얘기해요. 근데 왜 그런 말 안 할까? 아니, 자식도 있고, 뭐, 가족도 있고, 다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? 나이 먹으면 이 사람이 돈이 있냐, 없냐에 따라서 인생 판도가 많이 달라져요. 그냥, 뭐, 가난하냐, 부자이냐. 이 정도가 아니라, 생각해보세요. 내가 돈이 있어야 자식도 날 좋아합니다. 부모가 돈이 없어 봐.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하고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, 부모님 찾아뵙지 않습니다. 그런 집 많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뭐냐면, 어릴 때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좀 살아가지고 자식한테 이것저것 뭐 지원도 못 해주고 고생은 많이 시켰어. 그래가지고 자식이 나중에 이제 뭐 성인 돼서 이제 지방을 떠났어요. 돈 벌기 위해서. 그러고 나서 안 와요. 명절을 안 와. 바쁘다는 핑계를 안 와요. 그런 집 없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제가 어떤 다큐를 봤었거든요. 다큐를. 그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일상을 보여주는 다큐를 봤어. 어떤 이제 할머니가 있어요. 나이가 지긋 할머니인데 거동이 불편해. 보통 그런 쪽방촌은 그 노후 대비 못한 노년층들이 많이 삽니다. 아무래도 이제 월세가 싸기 때문에. 근데 생활 수준은 엄청나게 떨어져요. 엄청나게. 그 쪽방촌 보시면 방도 엄청 작고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선풍기 하나 버티고 짐도 엄청 많아가지고 발디딜 공간도 없고 거기다가 화장실도 공용, 취사도 공용, 샤워실도 공용이에요. 뭐 하나 뭐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이게.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좀 더러워요. 이게. 다수가 사용하다 보니까. 생활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근데 그분도 결혼했고 자식이 있어요. 이게. 자식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 하시냐면 나도 아들내미가 있는데 안 본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. 안 본 지가. 지금쯤이면 나이가 한 40대 한 중후반 됐을 텐데 성인 돼서 이제 뭐 타 지역으로 돈 벌러 가겠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 소식 끊겼고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고. 만약에 부모가 돈이 많고 능력이 좋았으면 지원도 많이 했을 테고 그러면 걔도 뭐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
공부도 잘해가지고 뭐 좋은 직업 가졌을 테고 그러면 나를 찾아오지 않겠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. 이게 설프죠 여러분. 내가 자식한테 이것저것 잘해주고 있으면 자식도 나 보고 싶어 하지 않겠냐. 근데 자식이 내가 자식이라도 나 같은 부모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.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어? 내가 차마 나 보러 말하려고 말을 못하겠다 이런 말 하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자식 사랑도 돈입니다. 돈. 효도도 돈이고 배우지 간에 어떤 금슬도 돈이야 돈. 생각해봐. 나이 먹고 뭐 노후 대비 안 해봐요. 그러면 사는 거 전쟁이야 전쟁. 결혼했어도 노후 대비 안 돼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고 거기다 몸까지 아파봐요. 몸까지 아프면 더 힘들어. 여러분 보통 노후 대비 안 한 그런 부모님 집안이 더 아파요. 가족 중에 누가 있잖아. 뭐 암이나 뭐 치매 걸려봐. 그럼 진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. 같이 살면 낫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,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치매나 죽음 걸리면 진짜 그냥 숨 쉬는 게 지옥이에요. 숨 쉬는 게 지옥. 돈이 많아봐. 돈이 많으면 요양병원 같은 데 못 쉬겠죠 여러분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생각해봐 여러분. 부부끼리 하더라도 부부 중에 한 명이 뭐 치매나 중풍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가눌 수가 없어. 그러면 돈 주고 요양병원 보내면 그만이야. 간병이 쓰고. 그러면 내가 수고를 더 했잖아 여러분. 한 번쯤 와가지고 이제 얼굴만 보면 되잖아요.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간병을 하는데 미치는 거야 이게.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? 김병이 효자 없다고. 네. 중풍 치면 이거 평생 안고 가는 병인데 옆에 있는 사람 막 미쳐 이게.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는 제가 봤을 때 돈이 최고 맞습니다. 정말. 이거는 사실 좀 미안 얘기지만 돈이 많아야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좋고 부부간 금수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위험을 다 예방할 수 있고 나이 먹어서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물론 돈이 많아도 문제 있는 집안들이 있고 힘든 집안도 있습니다. 근데 대체로 돈이 많은 집안보다 없는 집안들이 보통 가족 관계나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. 아무튼 나이 먹고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.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